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어제보다는 기온 올랐지만 그래도 출근길 공기 쌀쌀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8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오르겠고요. 모레부터는 하늘 흐려지면서 주말에 약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폭염과 가을 장마로 출하를 앞둔 밭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장의 상황과 함께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들어보고요. 원주시 문화공유 플랫폼이 예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채워집니다. 중앙동과 풍물시장을 담은 전시와 버스킹 공연이 열릴 예정인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11월 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합니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 땅과 도로를 빌려 상업용,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소상공인인데요. 이들에게는 기존 5%인 대부료 요율을 1%로 낮춰주고 밀린 대부료 납부 기한도 최장 내년 2월까지 연장합니다. 이미 대부료를 낸 경우에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차액만큼 환급해줍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열린 원주 만두축제에 방문객 41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축제 때 50만 명보다 18% 준 겁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육안에 의존한 관광객 수 집계에서 올해는 통신사 기지국 위치 방식으로 변경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내년 만두축제부터는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주차장은 지상 5층으로 차량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20여억 원인데요. 조성 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이뤄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여름 이어진 폭염에 가을에는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까지 겹치면서 강원도 곳곳의 밭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추를 비롯해서 들깨, 수수, 콩 등 주요 작물이 병해와 습해에 시달리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 연맹의 김덕수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강원도 농가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리 없는 지금 가을 장마 그리고 이제 여름엔 폭염 이것 때문에 배추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름병과 각종 병해충 때문에 여기 가을 배추의 주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춘천 서면 같은 경우도 한 50% 이상의 배추 수확량이 좀 감소를 했고요. 예.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평창, 정선 이쪽의 배추 수확량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는 이제 넘보다 이제 밭이 많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깨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한 3분의 1 정도
예, 담소를. 털어봐야 쭉쭉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 정도고 뭐 수수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서 있는 상태에서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곰팡이가 피고 이삭이 패는 이런 현상까지 좀 포함해서 보면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밭작물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통계 조사는 뭐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춘천에 들깨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네, 수치로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데 사실 김장철을 맞아서 평소라면 출하로 한창 바빠야 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이제 농민들이 뭐 방제를 안 하거나 약을 안 치거나 뭐 관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은 약을 치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것에는 저희가 전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대응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배추 농사를 짓고 있지만 8월 말에 배추를 심고 나서 해를 본 날짜가 한 열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계속 비가 오고 흐리고 비가 오고 흐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방제를 하더라도 네. 상황이 안 나지. 속수무책이죠, 날씨에는. 네.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날씨의 영향인 것 같은데 농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철저히 대비를 했을 건데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유는 날씨 이외에 좀 어디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농지 개량이라든가 품종 개량 그리고 뭐 이런 방제 방법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강원도라든가 그리고 각 시군청에다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이 연구 검토 대책을 좀 마련해보자고 계속 제안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그런 농경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뭐 스마트팜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했지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혀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벼깨씨무늬병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근데 이제 사실상 저희 강원도하고는 많이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와닿지가 않고요. 강원도에 맞는 대책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라도나 이렇게 남쪽 지방에 비해서는 좀 일찍 베잖아요, 벼를. 네,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했을 때는 이미 철원이나 양구, 화천 그리고 뭐 인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벼를 다 벤 상태고요. 네, 그리고 춘천이나 홍천, 원주, 뭐 강릉 이런 데도 깨씨무늬병이 많이 왔긴 왔는데 이미 피해 입증은 농가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 입증을.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바쁜 이 배배기 시즌에 배배기철에 그걸 사진 찍고 저희가 다 찍어갖고 피해 면적과 이거 피해량을 다 조사해갖고 인명사무소 가서 이렇게 신청한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직접 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 접수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관련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재해로 인정되긴 했지만 이제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까다로운 보상 기준과 뭐 적은 지원 문턱이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그럼 농업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농업재해로 그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은 그 농업재해를 피해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그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3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그 소출량이 30% 이상 감소했다. 이럴 때만 그 인정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너무 까다롭다 이게 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관 행정기관에서 예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파악해서 그 중에서 이미 깨시무늬병이라든가 그리고 그 배추 무릎병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가 망가진지에 대해서 병에 걸린지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렵게 농민들이 일일이 다 사진 찍어서 그걸 올려야 된다는 게 그리고 기준도 30%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배추 무름병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범 도입한다고 농식품부가 지난 8월에 이제 발표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저도 아직 배추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고. 배추 무름병 관련해서 아직 안내를 못 받아갔고요. 아마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약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농협이나 정부에서 보험료 부담을 얼마나 할지,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에 대한 규칙, 이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너무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농가는 아예 수확을 포기했다고도 하는데 전농 강원도 연맹에서도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이미 발생한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앞으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 대책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긴급하게 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요구하는 딱 3가지입니다. 전수조사 하라. 관청에서 직접 전수조사와 피해 대책을 마련하되 최소 생산비가 보전되는 방향으로 그 대책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제발 현장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만들고 협의기구도 만들고 하자. 일방적으로 관청에서 농림당국이 일방적으로 안을 짜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농림당국하고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요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 방도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요청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바탕이죠. 모쪼록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강원도 연맹의 김덕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원주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에서 시각예술 전시와 버스킹 두 가지 축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에서 공모전과 버스킹이 열린다는 소식인데 이번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중앙동에 위치한 옛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공유 플랫폼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장날에 맞춰서 다양한 시민예술팀이 공연과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 예술인들에게 실제 무대와 또 전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중앙동 도시재생센터가 주최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 행사를 기획하는 예무 아트컴퍼니가 직접 기획,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지역 예비 예술인들이 가장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공모전과 버스킹이라고 보고 11월 동안 예비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는 시각예술 아트랩 공모전, 또 예비 음악가들을 대상으로는 버스킹 메이커스 어워즈를 진행하는데요. 심사를 통해 수상하면 직접 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길주영 공연예술 기획자에게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버스킹은 11월 15일 토요일 2시부터 5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총 19개 팀이 접수를 해서 이제 22개 팀 정도만 받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 3개 정도 팀만 더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예술인은 3명에서 8명 이내의 단체만 응모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예비 예술인이다 보니까 전공하신 분들이나 전문단체들은 지원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예비 예술인 시각 예술인 대상 공모전은 이것도 똑같은데 이제 한 분께서 2에서 3 작품을 출품하셔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중에 1, 2, 3등을 가리는 건데, 시각 예술인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은 참여를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시각예술 아트랩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 회화, 미디어 아트 같은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에서 중앙동과 풍물시장을 주제로 한 작품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3년 이내로 활동하고 있는 신진 작가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정이 되면 11월 말에 문화공유 플랫폼 1층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데요. 또 1등에서 4등까지 입선한 작품은 소정의 상금도 지급이 됩니다. 접수는 15일까지고 신진 예술 작가라면 시민들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과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버스킹 메이커스 어워즈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장날과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11일 토요일에 야외공연장 본 무대에 오를 버스킹 팀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성악부터 관악, 피아노, 댄스를 비롯해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르면 어떤 분야든 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인에서 8인 팀 단위로 20팀 내외를 모집하는데요. 작품성과 현장성, 또 관객 참여도 등을 평가해서 1등에서 3등까지를 선정하고 바로 현장에서 앞으로 버스킹에 참여할 이 우수 팀들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중앙동에서 함께 음악과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과 11월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길주영 공연예술 기획자에게 접수 관련 당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장 예비 예술인이 접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서 예비 예술인들도 기회를 제공받아서 무대에 설 수도 있고, 또 이걸로 통하여 그 다른 분들도 이 작품을 관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고민 끝에 시각 예술인 대상 공모전과 버스킹 경연대회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하고 계셔서 좀 더 빨리 보시고 접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도 좋고 실력도 좋다면 상금까지 받아가시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전시와 공연이 함께 진행되면 아무래도 근처를 찾은 시민들도 즐길 거리가 늘어서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공간에서 또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시설에서는 소프라노 발성법, 바이올린 연주법 같은 무료 강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될 앞으로의 프로그램이나 또 행사 문의는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비예술인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봅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읍하 이모빌리티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선정에 재도전한다고요? 네, 횡성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지난 9월 말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근 국토부 사업 내용, 적합성 검토 등 현장 실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상지는 지난 2024년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횡성읍 읍하 이모빌리티 혁신지구입니다. 26,694제곱미터 부지에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470억 원을 투입해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거점, 정주 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특히 허브앤스포크 개념을 도입해 거주민과 근로자, 생활 인구가 연결되는 도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도전하는 것인 만큼 횡성군이 사업 추진 계획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다듬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서 올 상반기 공모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는데요. 주거시설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근로자 지원 및 주민 편의를 위한 횡성 어울림 커뮤니티와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인 이링크 데스크를 신설하는 등 산업, 생활, 교통을 연결하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특화단지, 산업단지와 혁신지구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민간 분양시설은 수요조사 및 협약을 근거로 보수적 규모로 공공지원시설 및 기반시설은 미래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빌리티 첨단산업 거점으로 혁신 중인 산업친화 도시횡성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이모빌리티 산업 연계 복합 지원 거점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특성상 젊은 전문 인력을 위한 삶의 터전 혁신이 필요한데 이에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겪고 있는 횡성의 젊은 인력의 정착 유도 및 일, 주거, 여가가 융합된 복합 거점의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혁신지구 지정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횡성 읍하 혁신지구 조성 관련 소식이었고요. 자, 횡성군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죠. 아능찐빵 축제가 이번 주에 열린다고요. 네, 제17회 아능찐빵 축제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횡성군 안흥면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횡성과 안흥면에서 가을마다 열리는 아능찐빵 축제는 국민간식찐빵의 전통적 명맥을 이어가는 대표 먹거리 축제입니다. 따뜻하고 흥겨운 아능멋에 빠지고 달콤하고 정겨운 찐빵 맛에 반하는 이번 축제는 더 뜨겁게 더 달콤하게를 주제로 아능찐빵의 따뜻함과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고향의 인심을 담은 포근한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 전국적 명성의 아능찐빵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도시민에게 고향의 향수와 색다른 즐거움을 전하는 축제의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을 준비하였으며 작년에 큰 호응을 얻었던 90년대 컨셉의 토요일은 가수다 2회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축제가 열리는 장소인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네, 2022년 개관한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은
횡성의 대표 특산품인 아는 찐빵을 주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가득 담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아는 찐빵의 역사와 유래를 비롯하여 찐빵 만들기, 디저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VR 체험 등 흥미거리가 가득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 아는 찐빵 축제 기간에는 지역이 함께 만드는 횡성다움 관광 팝업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데 깊어가는 가을에 따뜻하고 쫄깃한 찐빵과 함께 달콤한 축제의 맛을 즐겨보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즈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고요. 11월 5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